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K-푸드를 배우러 옵니다. 김치, 된장, 비빔밥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조합을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WHO 긴급 보고서에 대한민국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검은콩을 둘러싼 그 미스터리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평균 수명 1위, 한국은 신장 건강만큼은 OECD 꼴찌권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8년간 대한민국 식탁을 지켜온 박사박선우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건강을 되찾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검은콩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61세 정모님은 건강을 챙기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검은콩을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검은콩 섞은 밥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1년 넘게 실천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제가 정모님의 하루 식단을 살펴보니 문제는 검은콩이 아니었습니다. 늘 함께 먹던 그 음식이었어요. 검은콩 자체는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50세 이후 신장에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을 천천히 지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조합을 모르고 계속 드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점점 강해집니다. 붓기, 피로, 밤에 자주 깨는 증상, 이런 것들이 그냥 나이 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세 이후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검은콩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올바른 조합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검은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상담을 했던 분이 떠오릅니다. 61세 정모님은 은퇴 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서 매일 아침 검은콩을 섞은 밥을 드셨습니다. 김치도 빠지지 않았고요. 식사 후에는 꼭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죠.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한 식단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손이 붓기 시작했대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고요.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피로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점점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잦아졌어요. 아내분이 걱정해서 병원도 다녀오셨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대요. 정모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건강식을 먹는데 왜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셨어요.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문제는 검은콩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조합이었습니다. 검은콩과 김치, 검은콩과 식후 커피, 이런 조합들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조합을 바꾸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고 잠도 훨씬 깊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낮에 피로감도 확 줄어서 운동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식단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검은콩 조합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조합은 검은콩과 붉은 비름나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붉은 비름나물은 조금 다릅니다. 이 나물에는 옥살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게 들어있어요. 옥살은 신장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내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옥살 섭취가 많을수록 신장 결석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옥살 처리 능력도 함께 약해집니다. 이때 검은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옥살이 높은 나물을 함께 먹으면 신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만난 62세 김모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이 조합을 매일 아침 드셨습니다. 검은 콩밥에 비름나물 무침을 꼭 곁들이셨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옆구리가 은은하게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계속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초기 신장 결석 증상이었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옥살이 낮은 채소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같은 채소들은 옥살 함량이 낮아서 검은 콩과 함께 드셔도 부담이 적어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비름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옥살이 높은 채소를 갈아서 스무디로 만드는 형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면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혹시 건강 스무디로 이 조합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채소 종류를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신장을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검은 콩과 식사 직후 커피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조합이에요. 아침에 검은 콩밥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 마시면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커피는 신장 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입니다. 해외 노화 연구에서 카페인이 신장의 여과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우리 몸이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혈액 대부분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들면서 여과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검은 콩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신장이 이미 단백질 대사로 바쁜 상태인데 커피가 혈류까지 방해하니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겁니다. 65세 윤모님은 30년 넘게 아침 식사 후 바로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낮에도 피곤하고요. 제가 커피 시간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대요. 잠도 깊어지고 낮에 피로감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커피를 끄는 게 아니라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요.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커피를 드시면 소화도 어느 정도 끝나고 신장 혈류도 안정됩니다. 공복이나 식후 즉시는 꼭 피하세요.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신장에는 좋지 않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이 시간만 기다려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검은 콩과 짠 김치입니다. 이건 한국 식탁에서 가장 흔한 조합이죠. 밥에 검은 콩 넣고 김치 한두 점 먹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조합입니다.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높고요. 나트륨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신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한국식생활연구에서 고염식단이 신장 노화를 앞당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58세 박모님은 원래 혈압이 정상이셨는데 최근 들어 혈압이 자꾸 흔들렸어요. 아침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올라가고 어떤 날은 또 괜찮고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박모님은 식단부터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식단을 살펴보니 맵기 검은 콩밥에 김치를 꽤 많이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염 김치로 바꾸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됐죠. 박모님은 김치 양만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염 김치로 양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발효 김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맞지만 발효와 저염은 다릅니다. 발효가 잘 됐어도 나트륨이 높으면 신장에는 부담이에요. 김치 한 점씩만 줄여도 신장은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 김치 드실 때 양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치 양 줄이기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조금씩만 줄여도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검은콩 자체는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신장을 힘들게 하는 조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반대로 신장을 돕는 올바른 조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은콩과 브로콜리, 이 조합은 신장에 정말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옥살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검은콩의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처리할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다만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3분 정도 살짝 찌는 게 가장 좋아요. 항산화 성분도 유지되고 식감도 적당합니다. 혹시 브로콜리 조리 시간 신경 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10분씩 푹 삶으셨다면 오늘부터 3분만 쪄보세요. 영양도 살리고 신장도 보호하는 일석이조입니다. 검은콩과 따뜻한 보리차도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식사 후에 물을 마시는 건 중요한데 찬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따뜻한 보리차는 신장에 부담 없이 수분을 보충해주고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서 소량씩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혹시 식사 후 어떤 물 드시나요? 찬물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검은콩 섭취 시점과 양도 중요합니다. 아침보다는 점심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아침은 우리 몸이 막 깨어난 상태라 소화 기능도 신장 기능도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는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니까 단백질 처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저녁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거든요. 이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밤새 일을 해야 해서 휴식을 못 취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붓기가 생길 수 있어요. 양도 중요합니다. 하루 30개에서 5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장의 부담만 커집니다. 혹시 매일 한 컵씩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적게 먹어도 꾸준히 먹으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검은콩 조리 방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삶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볶거나 튀기면 지방이 추가되고 염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물에 푹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삶을 때 소금은 넣지 마세요. 소금 없이 삶아도 검은콩 본연의 고소한 맛은 충분히 느껴집니다. 삶은 검은콩을 냉장 보관하시면 3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 놓으면 편합니다. 매일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되니까요.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 냉동했다가 해동하면 식감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냉장 보관이 좋아요. 물 섭취량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때 수분이 충분해야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은 물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또 다른 채소로는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도 옥살이 낮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신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밥에 당근 볶음을 곁들이면 영양도 균형 있고 신장에도 부담이 적어요. 양배추도 좋습니다. 양배추는 소화도 잘 되고 염분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과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해져서 붓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김치 대신 생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이면 훨씬 건강한 식단이 됩니다.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신장 혈류가 개선됩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산책하시면 소화도 잘 되고 신장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만 들여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검은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양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조합은 신장을 천천히 지치게 만듭니다. 많이 먹는 게 건강이라는 상식은 50세 이후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검은 콩과 붉은 비름나물, 검은 콩과 식후 커피, 검은 콩과 짠 김치, 이 세 가지 조합은 오늘부터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검은 콩과 브로콜리, 검은 콩과 따뜻한 보리차, 이런 조합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검은 콩을 먹어도 조합에 따라 신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하루 종일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혈압도 흔들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식습관이 원인일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볍고 잠이 깊어집니다. 아침 붓기가 사라지고 낮에 활력이 생깁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소변도 편안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먹은 직후 커피부터 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이 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신장이 느끼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처음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수십 년 해온 습관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변화가 느껴지면 계속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더 구체적인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변 색깔, 소변 냄새, 소변 횟수, 이런 것들로 신장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신호들을 보내죠.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을 다음 시간에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가요? 커피 시간을 바꿀 건가요? 김치 양을 줄일 건가요? 아니면 브로콜리를 추가할 건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